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참 어려운 부동산 시장입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뚜렷해지고 미분양 주택이 22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앞으로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확실성이란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럴 때에도 성공투자 비법은 존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비법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이사님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뚝뚝 들어주세요. 자, 먼저 이사님께서 엄선해 오신 이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투자 팁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정말 덥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우시죠?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일 모레면은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온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작년에 이제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6.19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파리 대책,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파리 대책 크게 고강도가 하나 나오고 나서 연이어서 계속 거의 매달에 한 번꼴로 규제, 대책, 정책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심리,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좀 많이 위축되었고 좀 불안했다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이 파리 대책 이후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집값이 어떻게 변했으며 또 어떤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현상이 좀 많이 나왔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파리 대책 그 후 1년. 요즘에 이제 기사들 나온 거 이제 보면은 이제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1년 동안에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많이 극대화됐다.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집값 잡겠다 외친 지 1년. 강남은 4억이 뛰고 지방은 불 꺼졌다. 뭐 이런 얘기들 전부 이제 양극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뭐 3억에서 5억 껑충 뛰었는데 지방은 미분양이 급증을 했다. 이런 얘기도 다 양극화 얘기일 텐데 사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중과세를 매김으로써 다주택자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이제 매수하려는 심리가 이제 급증을 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은 것,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서울은 뛰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제 지방권들은 많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경기가 좋을 때건 이제 나쁠 때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양책하고 규제책을 또 번갈아가면서 쓰는 데 있어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때도 이제 세금 많이 매기겠다라는 그런 중과세 부분에 있어서 이 절세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고 또 그거의 방법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이제 많이 등록해서 뭐 7만 명 돌파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뭐 세금에서 결정된다 할 정도로 세금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금에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실제적으로 집값 이 1년 동안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1년 동안의 집값의 지수 그래프입니다. 이것의 이제 기준은 뭐 어떻게 되냐면 2006년도에 집값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의 집값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1년 동안의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10월에 가계부채 대책, 그리고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 1월에 재건축 부담금 발표, 그리고 3월에 DSR 시행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이 빨간색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 부분, 그리고 이제 갈색 부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 빨간색은 서울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전국 평균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서울 부분은 173.5에서 175로 제일 많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수도권 부분도 170에서 175로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방 부분은 좀 많이 하락세를 보여서 실제로 기사대로 지방은 좀 떨어지고 서울은 많이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본표 같은 경우에는 파리 대책을 기준점으로 해서 과거 1년 그리고 파리 대책 이후에 1년 이렇게 나눠서 아파트 값의 그 집값 변동률입니다. 전국으로 보자면은 1.25%에서 0.63%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률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상승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승세는 이어가지만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파리 대책 이전에 2.57%였던 것이 이후에는 3.1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더욱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방 부분은 0.01에서 마이너스 1.7%로 변동이 있었는데 0.01%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상승세가 조금 있었는데 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팔계도 부분은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3.18%까지 하락세였다가 많이 하락하였다. 좀 하락이 극하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사에 나왔던 바와 같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많은 상승세가 있었고, 그리고 지방 부분은 과거에도 하락기였는데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많이 등록을 하였는데요. 2018년 상반기에만 7만 4천 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비해서 2.8배 증가, 아주 비약적으로 많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겠고, 전체 등록한 사업자 수만 비교를 해보면은 2017년 말이 26만 명이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33명으로 27%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8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실행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서도 이제 4년짜리 단기와 그리고 8년짜리 준공공이 있는데, 이 4년짜리 단기 부분에 있어서 세금 혜택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2018년도 4월 시점이었습니다. 2018년도 4월 시점이다 보니까 2018년도 3월에만 등록한 수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급격히 이제 상승을 볼 수 있겠는데, 2018년 3월에만 3만 5천 건의 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절세 대책으로서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여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이 증여를 함에 따라서 주택수도 줄이고, 또 지분도 이제 쪼개면은 그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든지 보유세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도 많이 일어났다 보실 수 있겠는데, 전국 단위로 이제 보시면은 2018년 상반기만 해도 5만 4천 건이었고요. 그 작년 이제 같은 시기에 보면은 4만 800건이었습니다. 한 34%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욱 재미난 것은 서울의 상승률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이 2017년 상반기가 6,500건이었는데 2018년 상반기에는 12,000건까지 거의 이제
2배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 안에서도 가장 집값이 이제 비싸다라고 보여지는 이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구 이 지역의 증여 건수가 상당히 이제 높게 증가를 했는데요. 2017년 상반기가 1,400건이었는데 2018년 상반기가 3,700건까지. 2018년도 상반기에 증여 건수 서울 안에서 보면은 이 3개당 하나가 이 강남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여로 주택수를 줄이거나 이제 지분을 이제 쪼개서 절세하는 효과는 이제 큰 집들, 이제 가격이 비싼 집들에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은 이제 넓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집값도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그래프는 이제 2006년도의 주택 지수를 100으로 보고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2년 동안의 이제 집값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안에는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외환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속해 있습니다. 이제 지방과 이제 서울을 이제 나눠서 좀 보게 되면은 지방하고 서울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 올랐을 때 지방이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승세가 있었고 또 서울이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조정기를 걸쳐서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한 10년 동안 지방이 고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는 그런 조정 기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수도권 그리고 서울 그리고 전국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래프와 똑같이 이제 같이 이제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커플링 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지방 부분은 좀 따로 움직이는 거,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세계 동조화 현상이라 그래서 집값은 우리나라만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그런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집값은 움직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같은 시기에 이제 세계의 집값 지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한 그런 집값 그래프가 이제 같이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오고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 대책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대책은 반짝하는 규제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집값이라는 거는 큰 흐름을 보셔야지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많이 참고를 해갖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30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집값, 명목주택 가격하고 이제 실질주택 가격도 한번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986년을 이제 집값 지수를 이제 100으로 놓고 이제 그린 그래프입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축이 명목주택 가격 지수의 이제 기준이 되겠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이제 실질 주택 가격 지수의 이제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명목 같은 경우에는 100을 시작으로 해서 270까지 30년 사이에 2.7배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86년을 100으로 보고 이제 30년 동안에 이제 75까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현금의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집값 같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진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진짜 가격이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대중이 기다리는 예고된 하락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락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들도 많이 그랬는데요. 뭐 블랙 먼데이라든지 뭐 세계공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IMF 그리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등등 그런 하락들은 그냥
불현듯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많은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다 보니까 대중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겠다.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예고되는 하락이 없는 이유가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니까 사야 되겠다. 계속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고는 하락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 좀 명심을 하시고요.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바로바로 누군가가 사게 되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그 거래가 폭발함에 따라서 가격 상승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 가격의 변화의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의 집값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인지를 하셔서 그런 규제 때문에 일비하지 않는 그런 좀 소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소신껏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이 정말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과감하게 지금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1년간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또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조금 더 쉬워질 텐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8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지금 세미나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사님, 어떤 내용의 세미나인가요? 네, 큰 흐름을 알아야지 이제 투자를 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집값 그리고 현재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부동산의 위치 그 큰 흐름 속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절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세금 어떻게 하면은 절세하면서 내가 원하는 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열립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좀 전화하셔서 예약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먼저 전화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오시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 세미나의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핫한 지역 정보 확인해 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2018년 7월 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층 건물 중 5층으로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오늘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블 역세권의 장점이 눈에 띄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액 투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매매 가격이 주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전월세 가격은 또 건물 가치가 높아서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실투자금 1,500만 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미 준공이 막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40제곱미터 이하의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시면은 절세 효과도 모두 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투자로서 절세 효과까지도 기대한다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의도 하면은 이제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고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개발 호재들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서울 3대 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여의도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여의도의 금융 수요도 흡수할 수 있어서 공실 걱정도 없겠고요. 그리고 여의도의 그런 개발 사업에 따른 그런 수혜도 아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하철 5호선과 그리고 2호선인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 도보 5,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의도랑도 이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이제 수요도 받을 수 있는데요. 5호선 이용하시면은 세정거장이면은 바로 여의도역 쪽으로 도달할 수 있겠고요. 차량 이용 시에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라든지 이제 강변북로 그런 간선도로 진입도 이제 굉장히 좋겠고요. 또 이제 영등포역 쪽으로 가시면은 타임스퀘어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트 그리고 영화관, 먹거리, 놀거리 등등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인기도 아주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재들 굉장히 지금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여의도가 가까이 있는데 여의도 이제 팝콘 개발이라든지 MBC 부지의 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도 지금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겠고 지금 3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상업지로 바뀔 예정으로서 그런 발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단한 여의도의 그 개발 사업에 따른 수혜도 바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또한 영등포역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신안산선 개통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재무복길 지하 사업도 이제 인근에 있음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개발 사업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은 여의도에 개발 사업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파크홈 개발 그리고 이제 MBC 부지 개발 이 두 가지 개발 사업이 굉장히 대단한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주 인원이 많아지는 초대형 업무 빌딩으로 지어지는 그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1, 2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수요 증가로 인한 매매 가격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등포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구도심으로서 많은 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등포 뉴타운 사업입니다.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 본 매물에서 한 도보 2, 3분 본 매물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런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 개발 사업도 수혜를 볼 수 있겠고 교통 호재도 많이 있는데 재물복길 지하 사업도 도보권으로 한 5분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고요. 또 신안산선 개통도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노선 확충에 따른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장점 되겠고요. 총 63세대로 되면서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풀옵션이고 그리고 고급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또 내진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또 임차인들의 인기가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매물 특징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보시면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가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9,5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세가 지금 맞춰져 있는데요. 전세 부분이 이제 1억 8천만 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월세 부분은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 월세 시실 투자금은 8,75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또 임대사업자 활용을 하신다면은 이 여의도의 개발 사업 그리고 영등포의 개발 사업 모두를 수혜를 톡톡히 받으면서 시세차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물건 설명드렸습니다. 네, 정말 호재가 참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